네, 어서 오세요. 네, 저번 때 3-6하고 3-7 사이 한 일주일 지났어요, 시간이. 이게, 러시아 혁명에 관하여 정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방대해서. 그래서 러시아 혁명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책이나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 거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러시아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동인이 뭐였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17년 봄에 그 영국이 러시아에 무기하고 중기계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중단시켜 버리죠. 중단하자마자 5일 만에 러시아 2월 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순서 재밌죠. 이제 미국 의회가 또 참전을 결정해요. 순서가 이렇게 착착착 되죠. 참전 결정하고 나서 러시아 10월 혁명이 터지고요. 10월 혁명 터지자마자 미국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11월 달에 직접 참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특사단 사절단이 오죠. 러시아로 사절단이 와서 러시아 혁명을 관찰하고 지도까지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의 유전지대를 공격합니다. 루마니아.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져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는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스파르타쿠스단에 의해서 일어나고 독일이 패전하죠. 네. 스파르타쿠스는 그 다음이네, 참. 다음에 1919년 1월 달에 벌어지죠. 자,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붕괴하고요. 독일 제국이 붕괴하고요. 오스만 제국이 또 붕괴합니다.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합니다. 이 네 개의 제국이 모두 붕괴해버립니다. 야,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밀러 팀하고 슈프 팀이 기대했던 것이 러시아 혁명 정도, 그리고 독일 패전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오스만 터키도 붕괴해버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붕괴를 해버리니까, 다 얻어간 거죠.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를 전쟁을 계속 끌어가면서 이 네 제국의 국력을 모두 약화시켜버린 거죠.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주도하는 그 영미 제국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역사적인 사건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일단 러시아 혁명부터 정리를 해버리면,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가 독일과 러시아가 3년 이상 무리한 전쟁을 계속해서 적당한 말기 때를 잡아갖고 미군을 유럽에 들여보내갖고 전장의 환경을 정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가들을 후방에 두고 공격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와 독일을 동시에 전복시키려 했다는 게, 이게 이제 밀러 팀의 작전이었고요. 공작이었죠. 네, 이 제국 전복의 시나리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반복이 되죠.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일단 독일은 당분간 러시아와 피비린내 날 정도로 싸워줘야 했고, 그래서 싸워진 것이고, 그래서 혁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혁명을 했다? 글쎄요. 주체들이 있으니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볼셰비키 같은 주체들은 우리가 했다 하겠죠. 니네가 했는지 보자고.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건 미국, 영국, 독일 모두의 작품이에요.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왜 볼셰비키를 지원을 해주었냐 하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그 러시아 군대가 전선에서 빠질 것이다. 그래서 볼셰비키를 지원했고, 그래서 이제 동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가 빠져주면 이제 그 독일군은 재빨리 연합국들을 물리치고 환경을 정리하려고 했죠.
그러나 영국 측은 러시아 제국과 독일 제국 모두의 붕괴를 바랬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붕괴를 바란 지가 1840년 언저리부터 이 두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죠. 그때는 뭐 독일은 제국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영국이 그렇게 원했던 거고, 볼셰비키야 뭐 당연히 그 짜르의 붕괴를 원했고, 짝짝꿍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볼셰비키 모두 러시아 혁명을 원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1915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길 바랬고, 영국의 밀러 팀하고 미국의 시프 팀은 1916년 2월 이후에 바로 벌어지길 바랬고, 볼셰비키는 뭐 아무 때나 좋다 그랬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딱딱 흘러가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1917년 2월 달에야 혁명이 벌어지는 거죠. 이 세 세력, 영미 제국주의자들하고 독일하고 볼셰비키, 이 세 세력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러시아의 짜르가 독일 빌헬름 2세와 서로 협정, 휴전과 종전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 종전 협정 맺기 전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확실히 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플랜을 조절할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세 세력의 플랜을 조절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알렉산더 파르비스라고 하는 유대인이죠. 역시 유대인이에요. 로스차일드 무기상, 무기회사 비커스라고 있거든요. 그 비커스 무기중개상, 영턱스, 터키에 무기 팔아먹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1915년 봄에 독일 국무장관 짐머만이라고 있습니다. 아르투르 짐머만,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멕시코에다가 전보 보내갖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뭐 이랬던 그 사람이 그 독일 정부에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파르비스가 독일 정부에 러시아에 어떻게 파업을 일으킬 것인지 그 플랜을 다 설명을 해줘요. 1914년 7월달 러시아 총파업이 잘 보여주었듯이 이 파업을 통해 갖고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독일 정부에, 짐머만 정부에 설명을 합니다. 이 밀러 팀이 봤을 때는 이건 우리 그 로스차일드 쪽 그 사람이긴 한데, 이게 하수인은 아니에요. 하수인도 아니고 밀러 팀원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MI6에서는 이제 밀착 감시하에 있었고, 이중 간첩이라는 걸 좀 알고 있었고 말이에요. 결국은 밀러의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인 건데, 이 사람이 독일 정부에 제시한 그 파업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알프레드 밀러가 짠 그 공작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영국이 파르비스가 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뭐 저놈이 잘 움직여주네 그러면서 이중 요원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비스가 1900년부터 레닌과 알고 지내던 볼셰비키였어요. 볼셰비키인데 기업가예요. 볼셰비키 중에 노동자는요, 솔직히 스탈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진 백수 아니면 기업가 아니면 뭐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르비스가 레닌한테 이스크라 뭐 잡지도 창간하려고 그래갖고 1905년에 이스크라 잡지를 창간하잖아요. 1905년에 러시아 폭동으로 트로츠키와 함께 그 감옥에 갇혔어요. 트로츠키하고도 친구입니다. 최소한 1905년부터 친구예요. 그 친구들이 1915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때 그 감옥소에 있을 때 로자 룩셈부르크가 도시락 싸가지고 면회도 오고 그랬습니다. 3년간 그 시베리아 유행을 트로츠키랑 같이 떠나갔고 탈출도 트로츠키랑 거의 비슷하게 탈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시베리아라는 곳이 탈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혁명가들이 시베리아 유행을 떠난다 하더라도 탈출해버려요. 근데 역시 기업가니까요. 알렉산더 파르비스는 그 막심 고리키 있죠? 막심 고리키, 러시아의 위대한 극작가. 이 막심 고리키의 연극을 250회인가 25회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연극 공연 해주면서 13마르크를 횡령합니다.
뭐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 레닌 앞에서는 항상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래서 레닌이 무슨 노동자 그거 하겠다는 사람이 시가를 피우냐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깔깔대고 웃고 그랬죠. 뭐 자기도 뭐 노동자 아닌데. 그래서 파르비스가 독일 정부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레닌 트로츠키 즉 볼셰비키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이 그 시프팀하고 밀러팀한테는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레닌하고 트로츠키는 자꾸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수인으로 쓰기가 좀 어려웠다고. 레닌이나 트로츠키는. 에? 솔직히 그 음모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레닌하고 트로츠키가 독일 정부의 간첩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미국의 간첩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간첩은 솔직히 아닙니다. 예. 저를 믿으세요. 저 간첩 아닙니다. 하수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수인이죠. 어차피 역할을 다 했으니까 미국 영미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모든 역할을 다 해준 이 트로츠키와 레닌이기 때문에 그 밀러팅이 봤을 때도 껄쩍껄쩍했어요. 좀 자기 편이면 좋겠는데 그 독립적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파르비스가 대신 움직여준 거죠. 이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 레이투 TV에 레닌 더 트레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88년 아마 레닌 더 트레인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유튜브에 한번 나와 있을걸요. 거기서 파르비스가 등장하는데 뭐 재밌을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파르비스가 레닌을 만나죠. 1915년 4월 5일 날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공작 자금이 들어와요. 금 9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9톤은 아닐 텐데. 돈으로 치면 한 5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지금 돈으로 100억 달러죠. 그래서 100억 달러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계좌에 넣어놓고 레닌을 만나갖고 1915년 4월 5일 날 독일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5월 달에 레닌을 만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일하자 그래서 레닌과 파르비스가 공동 전선을 구상하는 거예요. 이제 난리 났죠. 이제 레닌은 이제부터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1915년 5월 달부터 독일 정부가 혁명 플랜을 짜줬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러겠죠. 혁명 플랜을 짜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공동 전선의 내용이 뭐냐 하면 파르비스가 무기 중개상이니까 무기하고 인원, 자금을 모두 대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그 볼셰비키의 그 은행 네트워크를 짜주는 거죠. 레닌이 그 혁명 기회를 잡고 몸을 부르르 떨죠. 이제 더 이상 사회 민주주의자라든가 뭐 자유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랑 서로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타협할 필요가 없고 이제 진짜 혁명을 일으키면 되는 거야. 폭력 혁명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5년 그 간을 보기 위해서 유럽의 혁명가들을 모두 짐머발트를 불러 모으죠. 1915년 9월 5일 지노비에프, 라데크, 룩셈부르크, 칼카우츠키, 클라라 제트킨, 트로츠키 다 모여갖고 38명이 모여가지고 반전이라고 하는 전쟁 반대라고 하는 그 핑계하에 그 내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러시아에. 그랬더니 38명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딱 8명만 찬성을 하고 30명은 무슨 소리냐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가내는 거야. 어떤 놈이 혁명에 뛰어들 수 있을까 속가내는 거야.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딱 보니까 30명이 반대하잖아. 그냥 반전만 추구하지 무슨 내란을 일으키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딱 중간에 바라보고 이거 레닌 동지한테 이거 안 좋게 일이 돌아가니까 일단 반전하는 거로만 우리 그 의견을 모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그 레닌, 지노비에프, 칼라데크 뭐 이런 8명만이 그 내란에 찬성했던 혁명 그 폭력 혁명을 지지했던 8명만이 이제 속가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진짜 짐머발트 좌파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짐머발트 좌파에 몇 명 모인 게 하지만 이제 움직일 사람들은 움직였죠. 예. 돈은 그 독일 정부가 줬다고 하는 돈은 여전히 파르비스 계좌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2년 후 1917년 레닌이 이제 스위스에서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러시아로 향할 때 아마 그때 돈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 전에 파르비스가 개인적으로 레닌한테 준 돈은 단돈 25,600프랑밖에 안 돼요. 구자로 들어온 게. 그 대충 먹고 살게만 한 거죠. 그죠? 대신 이제 밀러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면 그 재무부를 통해 갖고 러시아에 계속 그 전쟁이 지속되도록 융자를 해주었고, 또 정보부는 반대로 러시아 황후 알렉산드라가 독일 출신이니까 러시아를 독일에게 통째로 넘기려 한다고 막 뻥을 치고 루머를 만들어 갖고 러시아 군대에서 소문이 돌게 했어요. 전선에서 이탈해 갖고 러시아로 들어오도록. 군인들이 전선에서 이탈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혁명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독일과 러시아는 전쟁하지 말라고 협상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라스푸틴까지 암살시켜버리니까 이렇게 밀러팀이 마쿠에서 뛰어다녔어요. 네. 니콜라이 2세는 아무리 전쟁을 봐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916년에 아예 그냥 그 니콜라이 2세가 휴전하려고 그랬습니다. 휴전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밀러팀에서 막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거 뭐, 곧 다 이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마음 고쳐잡고 전쟁 계속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었구만요. 그래도 니콜라이 2세는 1917년 1월 더 이상 참지를 못했다고요. 참지 못하고 독일하고 휴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밀러팀의 그 러시아 연합군, 영국의 연합군이 1917년 여름에 터키를 쳐들어가라. 700만 명을 끌고 터키를 쳐들어가면 승전할 수 있다. 막 붙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이스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막 이제 어쩔 줄 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밀러팀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니콜라이 2세가 전쟁을 그만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그만두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회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종전을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게다가 미쳐서 영국이 터키를 러시아한테 주게 그냥 겉으로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17년 그 1월달 니콜라이 2세가 그 조지 부캐넌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 영국 영사 러시아 모스크바 영사한테 그 종전하겠다고 그 영국 정부에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거 안 알리고요. 대신 밀러팀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밀러팀이 1917년 2월달에 페트로그라드 와가지고 군사 고문단을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니콜라이 2세 무능력을 질타합니다. 계속 질타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은 갈리폴리 전투에서 참패한 주제에 뭘 그렇게 또 참패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무슨 그따위 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영국 팀만 믿고 살아봐라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니콜라이 2세를. 그리고 나서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2월 4일 날 만났는데 말이에요. 2월 18일 날 한 2주 정도 지났죠. 러시아에 더 이상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밀러가. 그러니까 700만 명 모여있던 러시아군은 어떻게 돼? 공중에 떠버리죠.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야 돼, 러시아로. 네? 전쟁 못해요, 더 이상. 사람 모아놓고 저기 물자 끊고 무기 다 끊어버렸으니 뭐 어떻게 되돌아가야죠. 이제 무력 혁명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순서가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요. 알프레드 밀러하고 파르비스, 레닌이 이게 직접 서로 간에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밀러와의 회담이 끝난 지 3월 8일, 러시아력으로 2월 23일. 러시아력으로 2월 23일 2월 봉기가 벌어져 버려요. 그죠?
2월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 노동자들 뭐 페트로그라드 군수공장 3만 명이 다 밀려나왔고요. 그 다음 날 20만 명이 몰려나왔고 한번 이제 벌어지면 끝이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을 공급해다오, 전쟁 반대한다, 이제 짜르타도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그 황제를 타도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고. 근데 그런 얘기까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업이 전 도시로 확대가 되고 결국은 러시아력으로 2월 28일이죠. 그래서 페트로그라드 정부가 전복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당하고 맨셰비키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대표 소비에트를 결성을 하고 이 조직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죠. 그리고 3월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윌슨 정부에게 혁명이 성공했다라고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그리고 16일 날 서양력으로 3월 16일이니까 아마 3월 초죠. 러시아력으로는 3월 초가 될 거예요. 임시정부가 공포가 되고 미국 우드로 윌슨이 세계 최초로 임시정부를 승인을 해줍니다.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이거 정말 잘 짠 거예요. 착착착착 일이 이렇게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전문가인 에드워드 그리핀에 따르면은 영국하고 미국 요원들이 이 아줌마들한테 25루블씩 줬다 그래요. 그러나 또 진짜 줬는지 뭐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에드워드 그리핀 밖에는 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줬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냥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차르가 전복되었다는 밀러 경의 말은 마치 적군이 흥분해서 하는 말 같았다라고 적고 있고요. 또 밀러 팀의 총리 로이드 조지는 2월 혁명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전쟁의 목적 하나가 성취되었다며 탄성을 질렀다. 영국 정부의 전쟁의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러시아 제국 붕괴하고 독일 제국 붕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 붕괴가 하나가 성취되었다고 탄성을 질렀다는 거고. 또 뉴욕에서 2월달 혁명 벌어지고 나서 2월달에 가졌던 호텔에서 가졌던 자콥 시프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참석했던 조지 캐넌 주 모스크바 영사는 그 현장을 어떻게 전했냐면, 오랫동안 원하고 노력했던 일이 이제 성과를 보았으니 자콥 시프는 이를 어찌 축하해야 할지 몰라 호둥될 정도였다. 시프의 월가 자금은 러시아 자유친선협회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적었습니다. 120만 달러가 레닌 손에 쥐어집니다. 송금이 돼요. 경력금이에요. 경력금. 1917년 3월 16일 날 레닌에게 시프가 직접 120만 달러를 송금하는데, 이제 은행가다운 진지함이죠. 야, 그래, 이제 시작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독일 정부가 갖다 준 5억 달러는 아마 움직이지 않고 파르비스 손에 있었죠. 이제 이 2월 혁명 이후에 뉴욕하고 스위스의 볼셰비키들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독일 정부의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러시아 사람들은 시프의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독일 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하여 레닌을 굉장히 내리깎죠. 레닌을 칭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스탈린 칭송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레닌을 칭송하는 사람은 러시아에 별로 없습니다. 노인네들, 한 80, 90대 노인네들이나 조금 뭐 그럴까. 뭐 40, 50대도 이제 일단 뭐 왜 싫어하냐면, 이 새끼 이거 레닌 이거 독일 정부한테 돈 받고서는 혁명 일으킨 놈 아니야. 러시아 민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그 독일 돈으로 레닌이 러시아로 들어갔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